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맨유의 악재가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자본이 맨유 인수 완전 철회에 나선 데 이어서 카세미로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부상자 명단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맨유의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로마노 기자가 한국 시간 15일 새벽 2시경에 독점이라고 해가지고 셰이크 자심은 글레이저 가문과 맨유 지분 100% 인수에 대해 추가 논의를 했다. 셰이크 자심의 입찰 제안은 글레이저 가문에 의해 다시 거부됐다. 결과적으로 셰이크 자심은 글레이저에게 인수 절차에서 물러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수 철회가 결정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글레이저 쪽에다가 통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이제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속보라고 해가지고 셰이크 자심이 맨유 인수에 완전 철수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요, 카타르의 셰이크 자심 빈 하마드 알타니가 맨유 인수 절차에서 손을 뗐다. 셰이크 자심은 맨유에 50억 파운드 한화 약 8조를 제시했으나 이번 주 추가 협상에서 결렬됐다. 2005년 7,900만 파운드 한화 약 1,300억에 맨유를 인수한 글레이저 가문은 2022년 11월에 맨유 매각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다. 또 다른 주요 입찰자인 영국 사업가 짐 래클리프 측은 단지 소수 지분 인수만을 원한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2022년 11월부터 여태까지 길게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인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로마노 기자가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제목 자체는 맨유 인수에 대한 독점 이야기인 건데요.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주요 파트들을 소개를 한 건데요. 글레이저는 셰이크 자심으로부터 인수 철회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최종 입찰가는 시장 평가액 35억 달러. 이게 그 맨유의 시장 평가액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35억 달러보다 거의 2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거의 70억 달러 정도를 인수액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이제 한화 약 9조. 그러니까 그 BBC의 8조에서 9조 이 사이에 인수액을 제시를 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 그 15억 달러 한화 약 2조의 추가 투자가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 추가 투자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해줬는데요. 셰이크 자심은 판매자, 즉 글레이저 가문이 아닌 맨유 구단을 위해 15억 달러가 넘는 추가 초기 금액을 약속했다. 여기에는 새로운 경기장 계획, 새로운 훈련센터 시설, 선수 구매, 그리고 맨체스터 도시와 맨체스터 커뮤니티 재생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즉 이 얘기인즉슨 카타르 자본이 들어오지 않은 거는 맨유 팬들한테도 악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맨체스터 도시 전체에 어느 정도는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래클리프 측에서 이제 그 부분 인수를 원한다라고 BBC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이제 그 로마노가 독점으로 래클리프는 이제 셰이크 자심이 맨유 인수 철회를 결정한 이후 구단 지분 25%를 구매할 준비가 되었다. 이건 25%면은 구단 인수까지 가는 건 아닌 거죠. 심지어 카타르 쪽은 100% 완전 인수를 원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50% 이상만 지분을 가지더라도 구단은 인수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래클리프 쪽은 25%만 구매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요. 맨유 이사회는 다음날 25% 지분 입찰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다. 래클리프는 초기 지분 25% 인수 이후 스포츠 컨트롤 권리를 원하고 있고 향후 주요 소유권을 원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그 디 애슬레틱에서는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맨유 쪽에서 래클리프의 부분 인수를 받아들이기로 거의 결정한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글레이저 가문이 급작스럽게 맨유 완전 매각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데일리 메일 쪽에서 보도가 이전에 9월경에 나왔던 건데요. 왜 이 카타르
카타르 완전 인수권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글레이저는 맨유 매각에 나섰을 당시 더 많은 입찰자가 있기를 바랬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결국은 카타르와 래클리프만 뛰어들게 되면서 이게 그 경쟁이 줄어들게 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매각 금액만큼이 오지 않으니까 2025년에 이제 그 매각을 재시도할 생각이라고 보도를 하면서요, 왜 2025년인가에 대해서는 2025년 피파 클럽 월드컵이 확장될 예정이고 32개 팀이 참여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더해 2026년 북미 월드컵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가 되면 미국 억만장자들의 관심을 더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글레이저 가문은 70억에서 100억 달러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카타르 쪽에서 제시한 50에서 70억 달러 정도의 금액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소리인 거죠. 여기에 더해 그 10월 12일에 과거 마라도나 에이전트이기도 했고 프리미어리그 창립에 관여했던, 그 프리미어리그 창립이 이제 1992년에 있었잖아요. 슈퍼 에이전트였던, 지금은 이제 무직이지만요, 존 스미스가 이제 커트 오프사이드에 기고한 칼럼 내용에서 상당히 이제 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건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솔직히 난 이 거래에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난 양측 관계자 및 가까운 투자자를 몇 명 알고 있다. 그리고 글레이저 입장에서 중동을 바라보면서 저기에 대형 경기가 치러지고 있으니 맨유를 헐값에 팔고 싶지 않다라고 간주하는 건 그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다. 모든 시선들이 중동을 향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12개월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슈퍼리그가 중동에서 생겨날 수 있다. 실제 그 사우디가 슈퍼리그를 창설하려고 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심지어 UEFA조차도 슈퍼리그를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존 스미스가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맨유의 가치는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협상 보류 상태에 있을 것이며 글레이저 입장에서 자신의 지분을 일정 부분 남기고 래클리프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게 카타르에게 50억 파운드를 받고 전부를 파는 것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는 이유이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글레이저가 7,900만 파운드의 구단을 인수를 했었으니까 거의 18년 만에 100배 가까이 뻥튀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카타르한테 팔더라도. 하지만은 글레이저 가문은 존버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겠다라는 소리인 거죠. 하지만 이게 그 맨유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악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그 9월 6일경에 맨유 인수가 불투명해졌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니까 맨유의 주가가 기록적으로 폭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그날의 이제 주가인 건데 무려 21%가 폭락을 했는데, 제가 그 주식을 하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거의 뭐 이거는 잘 나오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11년 전 구단이 상장된 이래로 최악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구단 시가총액도 약 7억 달러, 하나 약 9,500억이 감소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 맨유는 현재 그 프리미어리그 10위에 그치고 있죠. 4승 4패로 상당히 실망스러운 시즌 초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맨유의 챔피언스리그 성적도 이전 전패로 A조 최하위로 추락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맨유는 현재 그 부상 선수가 상당히 많이 있죠. 특히 수비 쪽에 부상자들이 속출해 있는데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라파엘 바란이 부상 중이고요. 또 이제 그 왼쪽 풀백인 루크쇼와 말라시아도 부상에 더해서 이제 레길론도 부상을 당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풀백인 완비사카도 부상인데다가 마이누와 아마드 디알로 같은 유망주들도 부상이고, 또 이제 제이든 산초는 테나우 감독과의 마찰로 인해 현재까지도 출전 정지 징계 중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가장 최근에 있었던 브렌트포드전에 조니 에반스와 메가이어가 중앙 수비수 나섰고, 린델레프가 왼쪽 풀백을 섰었고, 그리고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른쪽 윙으로 나서는 등 다소 그 파행적인 선수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경우 맨유는 A매치 기간에 카세미루의 부상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전에 이제 그
그 발목 부상을 당했다라고 했는데요. 부상 상태는 아직까지 뭐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루과이전 출전 여부도 지켜봐야 하고 프리미어리그 셰필드전 복귀 여부 역시 체크해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암라밧 역시도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고 합니다. 허리 통증을 안고 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모로코 감독인 왈리드 레그라기가 뭐라고 했냐면요. 암라바트는 허리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가 등을 대고 장거리 여행을 할 시 더 심각한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를 클럽에 남겨두는 것이 더 현명했다. 이게 이번 그 A매치 기간에 부르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게다가 그는 이제서야 막 선발로 나서고 있다. 11월에 있을 평가전이나 내년에 있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기에 지금 부르지 않았다라고 한 겁니다. 이렇듯 맨유의 부상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디 애슬레틱에서는 맨유가 부상 문제 패턴을 조사 중이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요. 그 존 워터프 현재 그 맨유 총괄 단장이 뭐라고 한 거냐면요. 시즌 개막 이후 1군 선수단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6명의 1군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결장하는 등 지금까지 엇갈린 결과에 대해 몇 가지 강력한 완화 조치를 고려 중에 있다. 또한 부상이 많았던 이유를 분석해 향후 예방을 위해 개선할 수 있는 패턴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중에는 마이누와 아마드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부상도 있었고 또 다른 부상자들은 월드컵 포함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많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현재 부상이 속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맨유의 향후 일정 및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맨유는 A매치 기간 이후에는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을 떠납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아직까지도 프리미어리그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팀이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제 그 이후부터인데요.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이제 그 코펜하겐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이전 전패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죠. 만약에 코펜하겐과의 올드트래포드 홈 경기에서도 맨유가 패한다면은 이건 뭐 16강 탈락도 확정적인데다가 유로파리그도 못 가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 맨유는 코펜하겐전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 더비 매치를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그컵 16강전에서 뉴캐슬을 만나고요. 그리고 이제 풀럼 원정을 떠난 다음에 코펜하겐 원정까지 떠나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맨유가 쓸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호일룬 최전방에 이제 그 2선에는 레시포드, 마운트, 브루노 페르난데스, 여기에 더해 또 쓸 수 있는 선수가 가르나초, 안토니까지는 쓸 수 있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안토니는 이제 아직까지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선발 출전은 조금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그 미드필더 에는 맥토미니와 에릭센 그리고 암라밧 정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암라밧 같은 경우는 조금 상태를 지켜봐야 되고 카세미로도 좀 상태를 봐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왼쪽 풀백은 레길론이 부상해서 복귀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긴 해요. 하지만 부상 후 빠져 있었다 보니까 바로 선발 출전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정 급하면 레길론을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시키거나 아니면 린델레프가 왼쪽 풀백으로 나오겠고요. 또 이제 중앙 수비는 에반스, 린델레프, 메가이어, 여기에 더해 그 바란도 부상 복귀 예정이긴 하지만은 당장 선발 출전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하고요. 오른쪽 풀백은 뭐 달롯 한 명이고요. 또 이제 골문은 오나나 골키퍼가 지킬 걸로 보입니다. 어쨌건 그 맨유의 악재가 연달아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연 맨유가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도 반등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한준TV에서 맨유 관련해서 추가적인 보도들이 있다면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